자, 이번 시간은 20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그 체포영장, 체포 절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체포 절차를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포 그 영장을 발부받았던 현행범 체포라든 긴급 체포라든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신분증 제시, 그 체포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제시하고 상대편 신분증도 확인하고,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때는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거니까는 상대편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현행범 체포,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현행범 체포는 그 신분증 제시하고 체포하면서 그 상대편 이름, 신분을 먼저 확인하기보다는 체포하고 나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그러한 부분들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영장 같은 경우는 원본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이렇게 되면서 그 사의 변변이죠.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적 부심을 청구할 권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변명을 기회를 준다. 날짜도 확인해야 되겠죠. 날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거하고 이제 미국 거는 침묵할 권리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저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포적 부심 청구할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진술 거부권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비슷하게 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수갑을 채워야 될지 말지, 수갑을 채워야 될지 말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에 대해서는 수갑에 관련된 규정은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일반 경찰은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현행범 체포한다든지 도주에 의뢰가 있다든지 항거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수갑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사실로 체포해가지고 이제 조사실로 인치하는 거, 조사실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뭐 피의자 신문한다든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조사하고 서류 작성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도 작성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확인서 진구하고 그 다음에 그 체포 구속영장으로 했을 때는 체포 구속 일시 기재하고 뭐 인치한 장소, 구금한 장소 뭐 이런 걸 쭉 기재하고 현행범 같은 경우는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하고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했을 경우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했을 경우에는 인수를 해야 되겠죠. 경찰에서 인수서를 작성한다든지 긴급 체포했을 경우에는 긴급 체포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긴급 체포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 판사가 그 허가해준 체포 구속영장이 아니고 체포나 구속영장이 아니고 또 현행범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긴급 체포는 현행범도 아니고 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인권 침해라든지 좀 통제 안 받는 통제 검사 수사의 주체자인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사기 때문에 그 이게 좀 이제 그 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요소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긴급 체포하고 나서 12시간 내에 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시간 내에 승인을 받아야 체포한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한테 통지를 하죠. 가족 등 해가지고 체포 통지는 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한테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배직 형법한테 하는 거고 24시간 내에 전화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서면 우편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적부심 통지는 가동고, 가족, 동고인, 고용주가 플러스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 배직 형법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거,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통지할 때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한테 한다. 그런데 지정하지 않으면은 직권으로 지정해서 통지하고 통지 대상자가 없으면 통지 불능으로 수사보고서를 편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피의자에 대해서도 피의자에 대해서 적부심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마땅히 피의자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마땅히 서식이라든지 이게 없으니까는 미란다 원칙 고지할 때 같이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확인서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기재를 하고 해가지고 이러한 서식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서식에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무규칙에는 이런 확인서 서식이 그 적부심 통지라든지 청구 권한이라든지 진술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확인서에는 없기 때문에
경찰청 그 서식을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구속영장 신청 체포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영장 신청 검사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48시간 내에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48시간 내에 법원까지 가려면은 검사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데 그 48시간 다 돼서 갖다 주면은 검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36시간 내에 검찰청으로 갖다 주세요 하는 게 체포 구속 업무 처리 지침에 그 대검 예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경찰은 36시간 내에 검찰청으로 갖다 줘야 되는 거구나. 다 포함해서 48시간 내에 법원에 접수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현행범을 경찰이 체포했으면 마찬가지로 48시간 내에 뭐 구속영장 신청하든지 석방하든지 할 텐데 그 사인한테 인도받았을 때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는 언제부터 48시간 계산하느냐? 그 부분은 인도받은 때부터 한다. 인도받은 때부터 한다.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청해부대가 가서 그 해적들 소탕한 사건 거기서 그 판결문에서 판례에서 그 사인 군인이 가가지고 이제 그 해적들을 잡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이것은 군인은 사인입니다. 경찰이 아니고 해서 군인들이 그 청해부대가 그것들을 이제 그 소말리아 해적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부산에 와서 이제 경찰에 인계를 했죠. 그때 아마 9일인가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접수해야 되는데 9일이 지나서 와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냐 해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 판례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은 때부터 48시간을 인도받은 때부터 치겠다 이런 그런 내용이 된 거죠.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병 관리하고 유치할 때는 그 경찰서 유치장에 이렇게 그 구금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석방한단 말이에요. 그 석방 건의를 하는 거예요. 체포영장 긴급체포는 석방 건의해서 일반 경찰은 체포영장만 석방할 때 건의를 하고 현행범 체포는 제외하는 거. 특사경은 현행범 체포 제외하고 일반 경찰은 긴급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는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고 보고는 아무나 보고는 그 석방 보고는 체포 종료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그 석방했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체포영장 신청부, 구속영장 신청부, 체포구속영장 집행했을 때 집행원부, 긴급체포원부, 현행범 및 체포원부 이러한 그 장부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체포 절차는 이런 식으로